예, 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월 25일 또 2시 9분입니다.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운 좋은 분들이에요. 내가 김복만 전문가의 사정으로 땜빵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내일도 땜빵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신의 한 수 두겠습니다. 좀 전에 이윤재 앵커 좀 섭하게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세판이에요. 아침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역사적인 2차 전지 저점이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인원은 아니고 이 정도는 다만 어쨌든 간에 이 돌아가는 시세판을 보면 그때 그 당시 날짜는 잘은 기억은 안 나요. 다만 이쪽으로 가면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알 수는 있는데 이걸 굳이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어요. 역시 이종복이도 아직은 방송 짬밥이 예전만 못합니다. 알 수는 있는데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어요라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나가네요. 2차 전지 저점도 알 수는 있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하고 막 제주 반도체 같은 거 날라댕길 때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27일 미래 반도체를 추천할 때 지금처럼 그림판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예, 지금처럼 그림판을 보여주면서 여기 나오죠, 여러분? LB 루셈, LB 세미콘 보여지는 거 있죠? 내가 이 그림판 보여주는 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조리 다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메커스 어버버 반도체 인터플렉스 초대박에 코리아 서키트 중박 갔다가 LB 루셈, LB 세미콘, 코세스 상한가에 정신없이 막 날라댕기죠. 근데 여기에 실시간 시청자를 강조하는 이종복은 실시간 시청자를 강조해요. 지금도 빨리 2,800명으로 끌어올리세요. 이게 지난 11월 19일 날 MK전자 11,000원대 꼬꾸라졌을 때 11,000원대 꼬꾸라졌을 때 누가 물어봤을 때 시청자 2,000명으로 올라가면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하면 무조건 먹고 그죠? 예. 보이죠? 일단 내 방송은 무조건 참석자가 많아야 돼요라고 하면서 비중 작으니까 추가 매수하면 무조건 먹고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저분이 매수한 가격까지는 단언컨대라는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능성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저런 식으로 단언컨대 막 이렇게 이종복 이름 쓴다.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가봐라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2차 전지 올라가게 하고 싶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고 이런 거는 단언컨대 올라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종복 언어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 날라댕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건 화면을 잘 예쁘게 잡으셔야 돼요. 지금 날것에 신의 한 수 두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거라고 했는데 나는 2차 전지의 저점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를 하루 종일 보면서 이 실시간 방송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움직이는 상황에서 최고의 주식은 최고의 주식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렇게 죽어 내려가는 주식도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출을 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죽어 내려가는 주식의 실시간 의견과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다르다고 그랬죠.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 플러스 소외받는 사람들까지 커버가 되고 있는 건데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밀려있는 주식이거나 밀리는 주식을 개인들은 주로 봅니다. 내가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유튜브에 영상 한 10,000개도 넘게 줬거든요. 중요한 건 어쨌든 포스코가 마이너스 2.88짜리가 보이죠, 여러분? 마이너스 2.88이 있을 때 MK전자나 여기까지 안 내려와도 돼요, 여러분. MK전자나 아니면 저쪽에 아까 그 YC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주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아니, 미래반도체 같은 것들은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반도체가 14개가 넘는다. 추천하고 싶은 주식이 1월 19일 날도 14종목이나 아직도 올라갈 반도체가 많다라고 하고 막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실시간 방송을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넣고 싶은 얘기는, 나는 월요일 날도 지금 다 찼습니다. 다 찼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여기 이토마토 메인 PD가 슬쩍 나하고 딜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야간 방송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한쪽 섹터만 약해서 그렇지 지금 종목들이 기똥차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빨리 파악해서 소외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은 죽어도 깨어나도 2,800명을 못 넘어갈 거고, 만약에 가게 되면 2,400명 400명 정도, 2,400명, 2,500명 정도까지는 아마 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만나드리는 한번 보시고, 지금부터 날것의 시황이 아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그 핵심 주도주,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고생하는 사람들 등등등등을 실시간으로 추세 패턴을 분석해 줄 거고, 작년 6월 달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6월 달하고 지금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그때 그 당시는 미국장도 단이 낮아가지고 부담이 없었고, 지금은 미국이 신고가에 있어서 다소간의 부담은 있는, 요런 게 이제 약간 그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실시간으로 2차 전지 7, 8개, 그 다음에 반도체 4, 5개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이 어제죠. 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지수 얘기했던 이 지수와 그 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해 줄 게 있는데, 뭐냐면은 1월 17일, 그쵸? 1월 17일도 아니네요, 지금. 그렇죠. 더 이전일 수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1월 15일 신의 한 수를 보면 어제 단기, 중기, 장기의 중요성 얘기했고요. 1월 15일 신의 한 수를 보면 단기, 중기로 표현을 해줄 때 AI, 그 다음에 뭐 로봇 등 이쪽, 그죠? 이쪽이 단기는 이쪽이 좋다. 그 다음 여기 보면 2차 전지 쪽을 보면 핵심 반도체는 주성이하고 하나 마이크론 쪽이에요, 여러분. 핵심 반도체는 단기는 조정에, 중기는 양호. 그럼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1월 초순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단기는 1분이 될 수도 있고요, 1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5일이 될 수도 있고요, 길면 20일까지. 근데 20일을 우리는 단중기, 중단기 쪽으로 얘기하거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단기는 기본 5일을 보면 돼요, 여러분. 기본 5일.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맥스 20일. 그 다음에 중기는 60일입니다. 60일이면
보통 우리가 한 달을 20일로 계산하거든요. 20에서 22일이에요. 실거래일 수가. 옵션 가격을 보면 우리는 만기일로 알거든요. 보통 만기가 4주 차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분기에 한 번 꼴로, 그러니까 석 달 걸로 한 번 꼴로 25일짜리 만기가 있습니다. 25일짜리. 그러면 석 달 걸로 한 번에 25일짜리가 있으면 기본 내가 중기 그러면은 1월 달에 중기다 그러면 3월 31일에서 길면 4월 첫 주까지가 내가 얘기하는 중기예요. 이 얘기도 진짜 얘기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내 방송을 듣고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 알아들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이토마토 사람들 중에는 야간 방송 들어왔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반도체나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초대박이 났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좀 흐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중기 양호하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밀리는 게 반도체가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대박이 난 걸로 2차 전지를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렸던 2차 전지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서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그것도 먹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다시 밀리면 그 추가 매수한 거 정도 먹은 거 정도를 반도체 쪽을 다시 저점 매수하면서 2차 전지를 끌고 가면 양쪽으로 다 먹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실전 매매 최고 수익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자, 우선 여러분들이 2차 전지로 고생을 좀 하니까 2차 전지 추세 패턴을 가지고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다만 2차 전지 추세 패턴을 풀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반도체니까 같이 내가 섞어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일단 듣고 우선 2차 전지만 놓고 볼게요. 바로 어제 여러분들 2차 전지는 지금 추세가 양호하고 추세 패턴이 양호하다고 한 게 뭐였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고 답을 알려주고 물어봐도 아마 여러분들은 정신이 없어갖고 모를 수도 있어요. 뭐였어요? 어제 신의 한 수에서 2차 전지과 중에 지금 추세가 그나마 양호한 거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한 주식이 뭡니까? 여러분, 이토마토 PD 지금 방송 들어요? 왜 대답이 안 나와요? 내가 못 들은 거예요? 아이야, 뛰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거두절미 중간 생략 60일에 붙었죠. 그래서 얘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했던 SKI는 오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여러분들 체감은 안 좋았을 수는 있지만은 분명히 플러스 나죠. 이것도 지금 저항에 붙으니까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은 실시간이에요, 여러분. 실시간. 분명히 SKI는 플러스 나고 있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어제 LG화학, 이노베이션,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 얘기할 때 롯데 자이언츠 말고 롯데 뭐였습니까? 롯데 자이언츠 말고 분명히 롯데 케미칼. 그러니까 왜 롯데 케미칼이 조금 더 센지 얘기했었죠. 이 주식은 추세를 타고 가다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온 거고요.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의 주식들은 추세가 약화되면서 흘러내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를 보세요. 이쪽은 추세가 흘러내리는 쪽에 있는 거고요. 흘러내리고 있죠. 근데 롯데케미칼이라는 주식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말이 씨가 되는 게 좋을 거예요. 아우, 나도 진짜 저자들 저거 레포트 쓰는 거 짜증나는데 그냥 한번 훅 하고 밀리는 게 올라갈 때 확 올라가는 겁니다. 확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형으로 볼 때는 조금 어차피 중장기로 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길게 볼 거니까 막 조금 빠지는 게 그 사람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조금 빠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면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맞죠? 근데 개인들의 성향으로 또 따져서 얘기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상으로는 그걸 못 버팁니다. 그거 사람 그냥 씨를 말려 다이한다. 근데 말려 죽인다 할 때 그런 단어 써도 돼요? 아, 그래요? 피를 말린다보다 더 심한 거 말려 죽이는 거죠. 그걸 뻔히 아는데 나는 그래서 내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요점이 뭐예요? 현재 요점은 힘들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힘들게 하는 걸 견뎠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는 거잖아요. 2차 전지 쪽은 말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힘든 걸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토마토 방송 보면서 반도체 날아가는 거 구경하면서 공부를 하든 클라우드 날아가는 거 구경하면서 공부를 하든 하면서 그 공포감을 이겨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내려오면 김봉만 전문가 용어입니다. 이것도 나는 분할 매수라고 얘기하지 이삭죽기라는 용어는 김봉만 전문가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최초로 썼던 용어일 거예요. 이삭죽기. 나는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종가 매매 기법은 내 저작권이 있는 기법이거든요. 봉만이 전문가는 해장국거리, 그죠? 예. 해장국거리하고 뭐라고 했더라? 예. 말을 그렇게 슬쩍 바꿨지만은 어쨌든 이삭죽기. 그러니까 이삭죽기라는 거는 분할 매수는 30% 나눠갖고 딱딱딱 오면 여기 오면 딱 사고 여기 오면 딱 사고 여기 오면 딱 사고 하는 게 분할 매수. 이삭죽기는 30%씩이 아니고 밀려 삭게 10주, 100주, 뭐 50주, 100주, 1000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밀릴 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30%를 사는 걸 우리가 이삭죽기라고 하면 2%, 3%, 4%, 5% 이렇게 밀어. 난 살 테니까 이래놓고 그냥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 미루면 2%, 3%, 5% 또 밀어. 5%. 반도체 잘 가고 있는 반도체 팔지 말고 있는 현금으로만.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계속 하방 경직성을 주고 있고요. 그 하방 경직성만 주는 게 이제 그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어느 날 장악형으로 나오면 단기적으로 약간 더 흔들릴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44만 원에서 46만 원대까지는 무조건 반등 나올 수 있다로 나는 주장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10%잖아요. 그죠? 대신 1분기까지 놓고 본다면 이 정도 인원 갖고는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1분기로 놓고 보세요, 여러분. 주식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2차 전지과의 포스코 홀딩스가 다른 거에 비해서 하방 경직성이 좋은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래소 지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뭐 롯데케미칼 등 그죠? 저쪽 종목들이 양호하게 움직이면서 2차 전지 쪽 포스코도 체면치 포스코야. 네가 언제 체면치레하는 주식으로 바뀌었냐?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2차 전지를 때려버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주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2차 전지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쓰세요. 채팅창에 2차 전지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여러분, 2차 전지보다 더 좋은 거 지금도 2차 전지보다 더 좋은 것은 지금도 반도체, AI, 로봇 이쪽이 더 좋고 2차 전지에 물려있는 분들 내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차 전지에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나도 무지하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맞고요. 단기적으로 밀리고 있는 거에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걸 뻔히 아는데 지금이라도 던지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MK전자 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MK전자를 단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는 주식이에요. 이거 단 한 번도. 보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주고 한 방에 날아가죠. 자, 코세스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주고 두 방에 역사적 신고가 갈아치웠죠. 자, 이나플렉스도요. 지난 6월 달에 지난 6월 달 쪽에 14,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확정했던 주식인데 MK전자보다 더 길게 기든이 더 많이 날아가죠. 무조건 다 날아갑니다. 나는 리종복, 얘는 LB 세미콘, 나는 리종복, 얘는 LB 루셈.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람 멘탈 탈탈 털어버리더니 그냥 다 날아갔습니다.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되고 이게 어제 방송인데 내가 열려 있으니까 한 번은 내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MK전자 비중 작으면 더 사라. 최근 3개월로 온 사람들은 당장 매수다. 그러나 문자는 날릴 수 없다. 방송 내용 정리를 보고 내일이라도 흐르면 매수하라. MK전자 현재 잘 봐라 하면서 MK전자 뭐 저스템부터 얘기할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겁니다. 반도체 쪽은 여러 종목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반도체는 탄탄대로입니다. 화창한 봄날 나들이객 몰렸으나 8차선 도로 뻥뻥 뚫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캐스터가 이야기하듯이 내가 업종 기상도를 방송에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8차선 도로인데 다 몰려서 교통체증 심하고 미세먼지 돌출하고 경치는 좋은데 차 안에서 짜증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 근데 보면 8차선 도로고요. 경치는 좋죠. 분명히 그죠? 8차선 도로의 경치가 좋은데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때문에 짜증나는 거죠. 저쪽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자들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미세먼지 비 한번 오면 사라지잖아요. 그 한 번 밀리면 돼. 어쨌든 나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어떤 표현을 써서 얘기해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아우토반이라도 과속은 위험합니다. 클라우드. 도로 확장 공사 진행 중이지만 10차선으로 뻥 뚫릴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AI. 이거 밑으로는 여기 온라인 강좌 단어가 있어서 내가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어제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제 방송에서도 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난주에 반도체 14종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쇼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쵸? 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인고의 세월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기적인 대응이라는 거는 일단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첫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서는 중기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갈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지 않게 움직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는 올라가고 싶은데 홍콩이 급락을 해서 못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는 올라가고 싶은데 미국이 급락을 해서 못 올라갈 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 바닥입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죠? 근데 여유가 없이 조급하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중기 투자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여유 있게 하려고 중기 관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그죠? 뻔히 지금 아주 그냥 숨을 틀어막고 있는데 그냥 밀린다고 그냥 사버려서 느끼는 박탈감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잘 느끼시면 올라가는 건 지장이 없다 정도 의견은 얘기할게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최근에 뉴로메카를 만약에 꼭다리에서 물은 사람은 2차 전지 한 달 동안 밀린 것보다 더 큰 손실 나고 있을 거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로보티즈 로보스타도 만약에 이 35,000원대 꼭다리에서 쫓아간 사람들이 있으면 28,000원대로 확 죽여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 말라 비틀어지게 그냥 막, 그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 같은 것은 31만 원대에서 지금 25만 원이면은 6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20%는 밀었네요. 그죠? 한 20% 밀은 거. 얘는 3주 가까이 20%를 밀고, 3주 가까이 20%를 밀고, 이 로봇 관련주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요. 6, 7거래일에 20% 가까이 밀고, 지금 AD 테크놀로지도 기똥차게 움직였지만, 2주씩도 33,000원 기준에는 한 20%, 요건 한 20%라고 하면 20%는 꽉 안 채워도 뭐 15% 이상 정도 밀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은 이게 잘 움직이려면 오르락 내리라고 밀어야 이 잘 움직이는데, 그냥 저렇게 5일선 따라서 찍어 누를 때는 저건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고서는 저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런 모양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나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아무리 못 가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45에서 47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빨리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아무리 못 가도 45만 원에서 47만 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가격대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1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아마 여기서 다시 눈치를 볼 거고요. 다시 눈치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턴하느냐, 다시 진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오느냐는 이제 2월달, 3월달 장에서 판단할 문제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전문가라면 이런 얘기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숨통이 조여지는 거 얘기해 줬잖아요. 이걸 주봉과 월봉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포스코 퓨처는 일봉으로 볼 때 여러분, 잠깐만, 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거 다 해줘도 되는 거예요? 시청자 이거 갖고? 이런 건 시청자 한 5천 명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실시간으로, 이거 날것으로 이것도 실시간으로 지금 2차 전지 약한 거 뻔히 알고 지금 미국 시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이걸 지금 실시간으로 내가 해줘야 돼요? 시청자 이거 가지고? 시간 없으니까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얘기했잖아. 계속 해드리고 싶죠, 여러분. 내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게 건방을 떠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경각심도 주고, 지금 보면 오늘 얼굴이 지금 핏기가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래서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우리 딸내미가, 내 막내 딸내미, 내 딸내미라고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이제 좋은 소식을 줘가지고 사실 그 정신력으로 지금 버티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내가
그런 걸 자꾸 이게 못 참는 성격이라. 그러니까 나는 복권 1등 당첨, 이것도 복권 당첨됐다라고 또 네 추측대로 글 쓰지 마라.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여러분, 나는 복권에 당첨되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할 스타일이에요. 나는 그걸 숨기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좋아요하고 댓글, 고맙습니다 댓글 쓴 사람들,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 합정역 7번 출구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죠?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합정역 7번 출구 갖고는 안 되고, 저기 그 합정역 7번 출구에서 저쪽 신촌 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 끄트머리가 어디예요? 거기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네, 합정역에서 저쪽 홍대 방향으로 가면 홍대가 오른쪽에 있고, 무슨 삼거리? 예, 그 예전에 청기화 그 주유소 있었던 데보다 더 뒤로 거기 줄 세워놓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주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나는 지금도 보면 로또 복권 1등 당첨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도 주간 단위로 좀 보긴 보거든요. 예, 어쨌든 내가 예? 뭔 하버드요? 무슨 놈의 하버드입니까? 나중에 어쨌든 나중에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합정역 7번 출구가 아니고 저쪽까지 줄 서서 사인해 드릴게요. 여기 내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여기 고맙습니다 하고 좋아요 누른 분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너무 오래 쉬었네요, 여러분. 강했습니다. 근데 이거 입이 방정이라고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있는데 일단 그쪽을 가라고 얘기는 했어요, 여러분. 예. 그만 얘기하고, 대학 관련한 얘기예요. 복권이 아니고, 딸내미가 뭐 복권 1등 당첨됐네 이게 아니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예, 아까 내가 포스코 퓨처 얘기해 드렸어요. 주봉을 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주식은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쭉 시세가 나오면 주봉이 꺾여버리면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드는 경우가 짙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렇게 이중바닥형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에요. 지금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 쪽도 미국에서 테슬라가 약한 것 때문에 약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반도체가 워낙 강력해서 저쪽으로 들어올 만한 매수세가 아예 차단되는 거죠. 왜냐면은 반도체가 강력한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학주가 올라가고 에너지가 올라가고 자동차가 올라가면 2차 전지는 더욱더 설 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진짜 거의 최악의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다시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저런 식으로 밀려 내려간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퓨처도 기술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31만 원에서 33만 원이에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털리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준 거고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이제 상대적으로 무거운 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무겁다라는 얘기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무겁다라는 얘기는 이종복 용어거든요. 이종복만의 용어인데, 와, 숨차다, 그죠? 예. 진짜 숨이 차긴 차네요. 어질어질하네요.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지금 보면 유진테크도 급등하잖아요. 유진테크도. 이런 주식은 지금 다 위에 올라타 있지 않습니까? 자, 무겁다라는 얘기가 저항이 많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항이 많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이제 밀려 내려가면서 저항이 많은 걸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대신 에코프로 BM이 저항이 많아도 내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디였죠? 그게 마켓텐이었는지 신의 한 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걸 보더라도 이평선을 빼고 볼 때와 이평선하고 같이 볼 때와 이평선을 빼고 볼 때는 이게 다르다고 얘기해 줬죠, 여러분. 보세요.
이평선을 빼고 보면 되게 예쁜 가격이거든요. 가격 자체가. 에코프로 BM이라는 주식을 갖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는 이평선을 빼고 보는 거예요. 자, 이평선을 놓고 볼 때는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이게 참 손이 안 나가는 차트가 되는 거고, 이평선을 빼고 보면, 이평선을 다 빼고 놓고 보면 에코프로 BM을 보면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들이 되게 많아서 급락세로, 추가적인 급락세로 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평선이 뭐냐?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의 평균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일 이평선은 5일 동안의 평균값,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그러면 만약에 최근 내에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물량 부담을 제끼면 기존에 사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이평선 저항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입니까? 가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나 이런 거에 귀가 얇아갖고 마음의 동요를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의 동요를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대신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단기간에 낙폭이 과해서 반등 나오면 팔으려고 들어갔는데 반등이 안 나와서 물렸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밀려 내려올 때는, 그죠?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밀려 내려올 때는 이거를 단타래도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단타래도 들어가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주식들, 저항의 역할이 아닌, 이평선이 저항의 역할이 아닌 지지의 역할을 하는, 그게 반도체가 많잖아요. 칩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게 이평선들이 지금 지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단타래도 들어가서 물리고 또 들어가서 물리고 하는 사람들 물량 부담은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손절매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동평균선 저항은 심리적인 영향이 강한 거니까 이동평균선 영향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가격과 시간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가격과 시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투자를 하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중기적인 투자의 주식이 2차 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어쨌든 좌우단간 하방 경직성 주면서 움직이게 되면 기술적으로 심리적인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의 저항이, 요 자리가 저항은 나올 수는 있으나 거래량이 늘면 이걸 뚫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에코프로 BM 지지 저항 한번 봤고요. LNF 같은 게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얘는 그동안의 움직임이 좋다가 이제 밀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 LNF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지지 저항을 한번 놓으면 LNF도 이제 기준 양봉이 여기니까요. 혹시 LNF 갖고 있는 분들은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초반 언저리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움직일 때는 이제 LNF가 주도주의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실시간으로 단기적인 지지와 저항으로 놓고 보면 18만 5천 원에서 19만 5천 원 사이가 이제 단기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뭐 누차 얘기하지만 2차 전지 위주로만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될 때는 너무 몰빵을 하지 말고 최소한 반도체, AI, 로봇 쪽으로 살 수 있는 돈, 걔들을 다 못 사더라도 한두 섹터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저 정도 가격에서 타진을 하면 억울할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돌면 다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대주전자 내가 이거 되게 긍정으로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주식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스코만 밀리고 에코프로만 밀리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대주전자가 아마 더 많이 밀렸을 거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주전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차 전지는 전체 섹터가 다 약한 거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섹터가 약하니까 더 돋보이는 거고,
여기저기에서 기사가 나와도 보세요. 클라우드 관련주 급락하고 말 나온 김에 바로 갈까요? 전쟁 관련주 여기 보다 보면 전쟁 관련주 골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신의 한 수 둘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운주하고 그때 그 누구죠? 보세요. 이윤지 앵커 기억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갓종복 얘기를 요새 슬쩍 빼더라고요. 이게 내 스타일 여러분. 눈팅이 밤팅이에 얼굴 퉁퉁 벗지 그죠? 오늘은 머리도 못 만졌지 뭐 등등등등 보다 보면은 신의 한 수 얘기할 때 지금도 이게 이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찾기가 어쨌든 좌우당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좌우당간 전쟁 관련주 여기 나오죠 여러분. 1월 17일 날 신의 한 수 돌 때 전쟁 관련주 단기적으로 수익 날 수 있지만 다음날 개파락해서 골로 갈 수 있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여기 한번 볼래요? 전쟁 관련주 대표적으로 빅텍 아주 그냥 진짜 나락으로 갔죠. 1월 17일이 최고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안을 삼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쟁 관련주 따라간 사람들 말똑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나는 정수리에서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정수리에서. 어쨌든 좌우당간 이 주식은 1월 17일 기준으로 7,000원짜리가 지금 4,000원대로 앞자리가 3개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빅텍 확인했죠? 그 다음에 퍼스텍 그 다음에 스페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들어가서 흘러내리는 사람들 내가 진심으로 조언해 줄게요. 신경 쓰지 말라고. 다만 몰빵을 했거나 그쪽만 편애한 것은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토록 반도체 인공지능 AI 로봇 클라우드 GPT 막 얘기했잖아요. 맞죠? 칩 관련주 기판 관련주 같이 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해운주 보면 그래도 흥하해운은 좀 덜 빠졌네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선가 해가지고서 조선주 양호하고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쪽 종목들은 해운주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있는 쪽이라 좀 덜 빠졌지만 어쨌든 1월 17일 날 5,300원이 3,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설프게 저점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내 의견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예전에 그 부도마진 주식 중에 하나 그 어떤 제약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가 2010년인가 2011년에 내가 배워야 산다 고급기법 3 강의할 때 장대양봉 양음양 일양이옥 종가올인 영망치 T 강의를 할 때 그 바이오 관련주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이거 잘못하면 부도 맞을 수 있다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포탈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갖고 진짜 어이가 완전 스토커. 근데 있잖아요 진짜 묻어놨어요. 그거 그 동호회에 있다가 그거 들어간 사람들 다 나락되고 다 알거지 됐습니다. 내가 그때 이후로 내가 여러분들 마케팅 할 때도 나빠 보이는 주식은 내가 아예 말을 안 할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미스터 마켓이든 마케팅이든 언급을 안 하는 쪽은 나는 안 좋게 보는 쪽으로 알아들으라고 얘기했죠. 이거 안 좋으니까 이런 건 안 돼요. 이거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안 돼요라는 얘기를 원래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부도 맞을 수 있는 걸 막아준 사람한테 그러니까 부도 맞을 수 있는 걸 막아준 고마움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것도 어차피 자기 팔짱 거예요. 다만 리스키하다. 그죠? 예, 그거를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리스키하다라고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이상으로 2차 전지 쪽에 물려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거 이상의 진심 어린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진심 어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리고 저쪽에 뭐 여기 포스코 그룹주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포스코도 보면 포스코 엠텍은 리튬 쪽으로 움직였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추세 패턴이. 보세요. 포스코 엠텍은 지지가 탄탄하죠? 그 다음에 포스코 DX. 포스코 DX도 박스권 저점으로 와 있죠? 보면 같은 포스코 그룹이 단기적으로 연초부터 크게 밀린 건 맞는데 유독 2차 전지 쪽이 추세가 약해서 흘러내리게 만들어 놓고 있고 다른 애들은 추세가 버팅기는 거예요. 이거 다 박스권 저점이에요. 여러분 대신 이 말 듣고 막 사지는 마시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추세 패턴이 다른 겁니다. 다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무겁기로 따질 때는 여기까지는 공간이 가벼워요. 여기까지는 공간이 가볍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6만 원대나 뭐 7만 원대에 만약에 물린 분이 있다. 이거 손절매하면 그런 사람 하기야 이 손절 원래 전문가는 도망갈 구멍을 만들려면 손절매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손절매를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날 것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손절매를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들 모르죠? 만약에 누군가가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손절매를 얘기를 안 해갖고 주가가 나락으로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손절매를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할 말이 그쪽이 없어지는 거죠. 손절매 얘기해줬잖아. 이렇게. 근데 그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나는 다릅니다. 그리고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안다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위치고 바닥에 있을 때 주로 여러분들 이종복 방송 본 사람들은 신라젠이라는 주식하고 일부 주식을 제끼면 특히 반도체는 그 어떤 것도 손절매하라고 한 적이 없을 거예요. 2차 전지의 무늬만 리튬 관련주들, 2차 전지의 무늬만 리튬 관련주들 무시해버리는 사람. 맞죠? 보세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내가 명절 지나면 다 영상 뜰 거예요. 인터플렉스도요. 12,000원대에서 만원에서 9,500원까지 밀렸거든요. 이거 웬만해서는 손절매 하라고 얘기하거나 어디가 깨지면 손절매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정수입니다. 근데 나는 더 사버리라고 하잖아요. 날라갑니다,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한 팁을 알려드리면 업황 펀더멘탈 업종 플러스 그 주가의 위치, 업종 플러스 그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이면 손절매를 하려고 주식 사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지금 2차 전지 쪽은 무늬만 2차 전지 쪽은 안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다소간에 뭐 흔들리면 나올 수 있지만은 56,000원에서 6만원 언저리, 그죠? 6만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49,000원인데 5만원으로 계산하고 6만원이면 한 20%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지금 2차 전지과에 있는 대표 주식, 그 다음에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까지 해주고 싶은데 역시 시간은 나우편. 그죠? 예. 원래 기본적으로 주식을 할 때 이종복은 기대 수익은 40에서 50%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기대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은 기본 4, 50%가 나와야 되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주식을 샀을 때 내가 방송을 할 때 내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기본 20% 정도를 먹여주면 그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취득을 하면 욕심내지 말으라고 합니다. 이게 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은 40%고 실제적으로 한 20% 올라가면 절반을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쪽 2차 전지과에 있는 주식들이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기대 수익 20%라는 것은 만약에 이쪽이 다시 바닥이 나오고 저점이 나온 다음에 돌아버리면 그거에 곱하기 3, 4배까지 들어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대신 이 얘기는 중장기, 여러분 지금 얘기는 중장기를 얘기한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담될 게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내가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반도체 초대박 났고 칩 관련주 초대박 났고 클라우드 초대박 났고 그죠? 그냥 돌아가면서 다 날라갔어도 제낀 거예요. 제끼고 순수하게 2차 전지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점이 시간이 지금 한 2, 30초 남았을 거예요. 1월 언제죠 그날이? 여러분 1월 24일 방송 같이 참고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반도체는 지속순환매 눌림목 받을 거 있고 이중바닥 공략할 거 있고 신고가 지속할 거 있고 얘기 다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초성으로라도 얘기할 거라고 할 때 이토마토 PD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줘야 돼요? 했던 기억나죠 여러분? 그렇듯 이제 다시 2차 전지로 갈게요. 2차 전지도 이달 말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기본 기대 수익 최소 아무리 못 나와도 한 20% 정도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많아지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버팅기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이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 종목들이 각각 지지권에 왔을 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2차 전지의 30에서 50% 나는 원래 50%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반도체 이익 실현하고 칩 관련주 이익 실현하고 클라우드 이익 실현하든 뭐 해가지고서 비중 30에서 50% 채울 수 있는 자리도 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부득 탐승 이기려 집착하면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기다리다 보면 이길 수도 있다로 이제 바뀔 수 있는 타이밍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 방송 좀 도움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성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